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기부를 어떻게 챙기면 가장 효율적으로 생기부를 챙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가장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본 학생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학생들이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정말 제일 안타까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활기록부라고 함은 어차피 기재가 되어야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입학사정관들이 드론 같은 거 띄워놓고 여러분들 계속 촬영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기록이 되지 않으면 그 여러분들의 노력이 정말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백날 열심히 참여해봤자 기재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뭐 사례를 갖고 왔는데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현수라는 A가 있고요. 선택적인 활동만 하는 민식이라는 B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들은 정말 제 친한 친구들 2명, 연대 친구들인데 우선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모든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간혹 제가 이제 많은 생기부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런 친구들의 생기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진로 활동이라고 한다면 진로 활동 우리가 2100 바이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막 4개에서 5개의 활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이게 어떤 경우냐면 내가 한 활동들이 너무 많으니까 모든 활동들을 다 채우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 활동들을 토대로 생기부에 기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줄에서 3줄 정도의 생기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로 활동이 2줄에서 3줄만 적혀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늘 말하는 나열식 생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여러분들 생기부에 넣을 수 있는 바이트 수는 정해져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활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저는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이 민식이라는 친구는 선택적인 활동만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밑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자유활동으로 생기부를 채우려고 했는데 여기서 뭐 책 한 권 발표하기도 있었고 학급 회의도 있었고 아니면은 본인의 진로 발표하기 이런 활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민식이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열심히 하지 않아요. 현수 같은 경우는 3개 다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민식이 같은 경우는 미리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자유활동에는 바이트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민식이라는 친구는 내가 어떤 거를 하면은 가장 생기부를 잘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식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했던 뭐 책 한 권, 진로 발표 아니면 뭐 학급 회의 이런 것 중에 나는 그냥 진로 발표 이거 하나로만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로만 생기부를 최대한 열심히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나머지 책 한 권 읽기 혹은 학급 회의는 조금 덜 열심히 합니다. 덜 열심히. 즉 시간을 아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타나고요. 실제로 이런 학생들의 생기부를 봤을 때 자유활동의 진로활동과 관련된 내용 한 가지 활동으로만 매우 구체적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말하는 그 구체적인 활동 있죠.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선택적으로 활동을 좀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해가지고 탐구를 앞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제로 뭐 예시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학 동아리에 들어갔어. 근데 첫 달에는 세포 분열 그리고 그 다음 달 DNA 추출 뭐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만약에 우리 현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다 열심히 하겠죠? 다 열심히 해서 내가 생기부에 뭘 쓸지도 모르고 일단 다 열심히 할 겁니다. 반면에 우리 민식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내 진로와 더 연관이 있을지 혹은 내가 어느 분야에 더 관심이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더 유전공학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DNA 추출에 더 집중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활동만 되게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활동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 소홀하게 할 거예요. 왜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사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대학 가기 위해서? 당연히 내신이죠.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내신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거기서 시간을 많이 아껴서 내신을 가장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 외에 생기부를 챙길 때는 당연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렇게 민식이처럼 똑똑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똑똑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관리법은 조금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새 학기에 스토리를 짜고 와요. 제가 이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수행평가 기간에 제가 어떻게 챙기는지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수행평가가 오면 그래도 생기부를 챙겨야 되니까 어떻게든 연관을 지으려고 막 자료조사 해보고 네이버 검색해보고 아니면 GPT도 물어보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어떤 소재를 찾을까가 굉장히 머릿속에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이 소재를 했을 때 도움이 될까? 저 소재를 했을 때 도움이 될까? 그거 소재 찾느라 솔직히 말해서 시간을 70% 이상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납득하실 거예요. 저 이런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학생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미리 스토리를 짜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과는 정말 시간에서
효율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스토리 미리 짜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스토리를 짜면은 저절로 탐구 깊이는 따라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했잖아요. 아까도 우리는 계속 수행평가를 할 때 이 70%를 뭐에 쓴다 그랬어요? 소재 찾는 데 쓰는다고.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미리 스토리를 짜고 오잖아. 그럼 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내가 이 과목에 어떤 소재를 해야 지금 머릿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공부 바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A라는 학생, 그 다음에 B라는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없어. B는 스토리가 있어. 그럼 같은 시간이 주어질 거 아니야, 수행평가가. 그럼 당연히 이 학생의 퀄리티가 당연히 엄청 높겠죠. 이 학생은 소재 찾는데 시간을 덜 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지금 방학 같은 기간에 미리 좀 하고 들어오시고 탐구 깊이는 그러면 저절로 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생기부 스토리를 어떻게 설정할 건데? 라고 질문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먼저 첫 번째, 공부하세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스토리가 없고 소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이건 좀 뼈 때리는 말인데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탓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이 교육 과정을 만든 이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대. 근데 생기부가를 챙기래. 생기부를 챙기려면 내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지식도 있어야 된대. 되게 뭐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내신 5등급제가 오고 결국에는 생기부의 중요도는 올라가는데 이거를 갑자기 확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늘려갈 거예요, 중요도를. 그게 지금 현 예비고 2, 예비고 3들 친구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오자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생기부 스토리를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재를 늘 찾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선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저는 한 달 동안 유튜브 매일 10분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우선은 여러분들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혹은 여러분들과 다른 고등학교를 다니더라도 생활기록부를 위해서 하루에 10분씩 내 진로에 대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다들 그 수행평가 시간에 벼락치기 하듯이 하고 그거에 대한 퀄리티가 낮은 편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때 하루에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전과자 알죠? 유튜브 이창섭 씨가 하는 전과자 이런 거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공부할 시간, 아니 내가 쇼츠 볼 시간 조금만 아껴서 내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점차 탐구해가는 시간들을 하루에 10분만 가져봐도 정말 여러분들의 생기부 퀄리티는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은 이 영상 안 봅니다. 시간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넘쳐나요. 솔직히 말하면. 하루 10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하루 10분 동안 투자를 한 달 정도 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한 달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지식이 어느 정도는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기부를 채우려고 하면은 내가 이거 공부하기 전과 느낌은 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수준이. 왜냐면 어쨌든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 떠도는 내용들 자체가 매우 고퀄리티 영상들도 많이 있지만 그 수준이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대중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쌓여 있다면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책과 논문이라는 스텝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책과 논문을 방학 때 좀 미리 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학 때는 시간이 많고요. 이거를 학기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럼 방학 때도 시간이 없지 않냐? 방학 때 시간 많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하루 종일 공부 안 합니다. 오케이? 방학 때 슬럼프도 자주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 조금 하시기 바라고요.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하시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논문을요, 고2에서 고3 넘어갈 그때 생기부 벼락치기 하면서 논문을 많이 읽었었는데 비문학 읽는다 생각하고 읽었어요. 어차피 논문 읽는 게 비문학 읽는 거랑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비문학이 뭐 문제 푸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은 그 비문학 지문을 읽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같은 거 최대한 많이 보면서 스스로 생기부 스토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이 쌓여 있죠. 지식이 쌓여 있고 논문도 좀 봤어. 책도 좀 봤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스토리를 세울 수 있는 단계가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제가 뭐라 해도 아마 여러분들 스토리를 설정을 잘 할 겁니다. 그럼 스토리를 설정을 할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실 때는 일단 제 사례를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드론시티를 만든다는 가장 큰 스토리를 세우고요. 이 드론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어떤 해결 과제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드론시티는 그냥 지금 현대 사회에 드론이 떠다니는 그냥 임의의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드론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드론 법도 새로 개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드론의 항로도 필요할 거고, 드론 배터리 문제 해결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드론 통신, 그리고 뭐 새랑 충돌하면 안 되니까 드론 회피 등등등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저는 전체적으로 세웠었고요, 스토리를. 이거를 논문이나 책을 읽으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도 이런 생기부 스토리를 같이 세워보고 이거를 토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번에 그 녹지국가와 관련된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연고대를 보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으로 만들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교수님들께서도 제가 실제로 컨설팅 했던 학생들 중에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면접을 봤더니 이런 학생들 처음 온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증명이 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은 제 전자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탐구 깊이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따라옵니다. 내가 스토리를 세워놨다면 결국에는 소재 찾는 게 쉬울 겁니다. 소재 찾는 게 생각보다 쉬울 거고, 이러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생기부도 좋아지고 내신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세우는데 그럼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냐? 그건 또 아니에요. 방학 때 조금만 세워놓으면은 여러분들 진짜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생활기록부를 챙길 때 아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현수와 민식이 예시 들어줬죠? 현수, 민식이. 우리는 누굴 따라해야 돼요? 우리 민식이 따라해야 돼. 민식이. 실제로 민식이가 조금 더 똑똑해요. 얘는 좀 더 바보고요. 얘가 좀 더 똑똑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 민식이를 따라 해야 되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학기에 들어갈 때는 내가 세특이나 자율활동, 진로활동에 뭘 쓸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셔야 돼요. 무작정 하고 나중에 쓴다는 마인드면 안 돼요.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나서 움직여야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간.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건 생기부 스토리를 미리 좀 설정을 해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생기부 스토리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유튜브 봐라. 유튜브 보시고, 두 번째로는 논문, 책 읽어라 해가지고 마지막에 스토리 탄생시켜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탐구 깊이는 이거를 했을 때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고민이 좀 많이 된다, 앞으로 생기부를 어떻게 챙겨야 될지, 그러면은 이런 선택과 집중과 그 다음에 스토리 설정하고 탐구 깊이하는 이런 루틴으로 가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생활기록부 챙길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챙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똑똑하게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려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입시 정보 차이로 불이익 당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